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지금부터는 김종필 전 총리의 일생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정의당의 반응. 이전은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큰 질곡마다 흔적을 남긴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이 박사께서는 JP와 개인적인 인연은 있으신 겁니까? 인터뷰.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거나 이런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저의 아버님과 비슷한 저희 아버님도 군 출신이셨고 군부 정권 시절에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많이 연구도 좀 하셨고 그러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3 공화국 시대 때 주요 정치인들 인터뷰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JP 얘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사이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거의 양념처럼 언제나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취재기자들도 사실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JP 안 만난 기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직간접적으로 멋이 있는 풍류가 있는 정치인이었고 바둑을 아주 좋아했고 또 골프도 열심히 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과 89년도에 골프 는 그 사진이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YS가 찧었던 사진. 인데 그 시점이 89년입니다.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하기 일보 직전이라 고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JP는 주요한 전국 구상을 골프 치면서 주로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도 연결시켜보면 89년 골프장 회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죠? 앵커. 오늘 사진을 실은 이유가 있겠군요. 이런 이유들을 인터뷰. 그런 배경들까지 다 치고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사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앵커. 삼김 시대에는 대개 세 분이 보스 정치라는 걸 했잖아요. 공천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JP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분들의 얘기는 바둑을 두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더라. 자기를. 그런데 바둑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어느 지역구를 가리키면서 거기를 가봐라 그러면 자기가 공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주일에 5번 이상 바둑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그렇다고 바둑을 아주 잘 두신 것은 아니에요. 할급 정도 실력. 그런데 늘 손님이 오면 바둑주 5회, 골프주 3회. 그러니까 주 5일 바둑을 둔다는 얘기는 또 바둑은 시작하면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판을 두고. 그러니까 보통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바둑 둘 줄 아느냐 하고 물어보고 일단 바둑부터 두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오히려 바둑이 끝날 무렵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보스 정치라는 게 다시는 따라가기도 힘들고 따라하면 안 될 부분이 많지만 요즘처럼 막
아웅다웅하는 정치판을 보면 그때 정치가 나름대로 멋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스 정치에 패단이 많죠. 그러니까 밀실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지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는 그런 패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 당시에는 삼김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갖는 카리스마가 워낙 강렬했고 또 정치력도 워낙 뛰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후배 정치인들이 사실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말이라고 하면 거의 전범처럼 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JP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민정부 탄생에도 기여를 하고 또 DJP 연합을 통해서 DJ 정부 탄생까지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산업화 시대부터 민주화 시대까지 꿰뚫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력의 자입니다. 그래서 JP를 만나면 누구라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넌데다가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지략 부분에서는 젊은 소장장교였던 JP에 의존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앵커 김종필 전 총리가 워낙 경력이 화려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갈까요? 소개를 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 시대 때 일본 조어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합도병 끌려갈 때가 니까 중퇴를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사대 입학을 했는데 그때 좀 워낙 다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가 조선경비사관학교 시절이었는데 단기로 어떻게 보면 장교들을 육성하던 그 시기에 648기로 마칩니다. 그때 머리는 좋은데 그야말로 좀 돈이 어서 어려웠던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육군사관학교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력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혁명 주도 세력으로 한 것이고 공화당 창당에도 묘한 역할을 했고,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 당시에도 2인자로 군림을 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거론이 되는, 그런데 오히려 것이 좀 도구로 작용하죠. 그래서 삼선 개헌에 반대했다고 해서 조금 또 당의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약간의 탄압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국무총리도 했고, 그래서 다 기억하시는 유신헌 법선포 당시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말기에 하신 거죠. 다음에 나중에 DJP 연합을 통해서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총리를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90년에 신군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동안 정치활동 못 하시다가 정치활동 재개한 뒤에 87년도에 민주공화당 을 창당하고 그게 나중에 3당 합당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신 분입니다. 앵커 구선이신데 사실은 JP을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부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한 분과는 가장 측근이었고 또 따님과는 사실은 친인척 관계인 것이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JP 위 부인인 박영옥 여사. 그러니까 2015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박영옥 여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셋째 형, 박상희 씨인데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형님의 가장 큰 조카, 장조. 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아낄 수밖에 없는,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때 박정 희 전 대통령이 중령 시절이었고 김종필 전 총리가 소위 시절이었습니다. 성년 장교가 삼촌을 만나러 온 조카를 보고 반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구 에서 그때 한국전쟁 한창 하던 시절에 전쟁 중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인척관계가 연관이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JP는 좀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관계였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꽤 거리를 두고 그래서 JP가 섭섭함을 표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앵커. 사실은 지난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 때 그때 사실 JP가 몇 마디 를 했었죠. 그래서 구설에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인터뷰. 아무래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은 좀 서운했던 대목이 있기는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려고 할 때 JP가 약간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서운함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게야. 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를 길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 시간에 다른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JP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공과 과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평가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흔히 07과 3, 저는 027이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물론 박지원 위원과 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JP 일생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는 이 부분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없었다면 과연 산업화에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찌됐건 그 산업화의 결과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16조차도 이 부분 면에서도 JP에게 공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군사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3당 합당이라든가 또 DJP 연합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그런 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다. 앵커 지금의 정치 상황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고 작은 정치의 모양새가 지금 보이니까요. JP를 통해서 지금 정치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될까요? 인터뷰, 이른바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과도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JP만 그런 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 집권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 또 YS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에도 3당 합당이라 는 과정을 통해서 논란은 많았지만 어쨌든 신군부하고도 손을 잡았고 또 JP 손을 잡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 굴곡는 많았지만 국현대사, 한국 정치사가 발전해온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런 큰 정치를 했던 삼김 정치 시대의 한 축이 형성했던 인물로서 우리가 분명 길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너무 경박단소와 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앵커 얼마 전에 어느 당의 행사에 셔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인터뷰, 그래서 큰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분들을 통해서 특히 JP 위 서거를 통해서 사실은 삼김 시대가 종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삼김 시대의 장점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큰 타협들을 해냈던 그런 부분들,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R. 겠습니다. 아마 JP 위 별세가 앞으로 사실 뉴스 시간에 많이 다뤄질 같고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